자, 이런 판소리 소설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서로화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기억을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은 서로화 시작하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가 노래 형태로도 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설로 정착이 된 거죠. 자, 그럼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구전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적층 문학적인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는 서민들의 이야기가 무수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조금씩 다른 양상을 누가 전했느냐, 어느 본이냐에 따라 다른 그런 형태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자, 어떻게 보면은 여러 이야기가 합쳐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적층 문학적인 성격을 지니고요. 자, 그리고 판소리는 노래라는 거죠. 그 노래에서 정착된 소설이기 때문에 운문체가 드러납니다. 읽기에 굉장히 쉬워요. 물론 고전소설 자체가 현대소설에 비해서 읽기에 굉장히 읽기에 적합한 건 맞습니다. 특히 판소리소설은 더군다나 어떤 운문체가 드러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소설이기 때문에 산문체도 함께 나타나는 운문체와 산문체의 결합을 볼 수가 있겠죠. 자, 판소리는 양반도 좋아하고 서민들도 좋아했습니다. 그 서민들의 생활상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양반의 언어도 나타나고 서민의 언어도 나타나는 그런 이중적인 특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소위 양반층의 언어라고 하면 어떤 한자가 굉장히 많고 어떤 고사성어 인용하는 게 많고, 근데 서민층의 언어라고 하면은 어떤 비속어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구수한 그런 입담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언어의 이중성, 문체의 이중성도 판소리 소설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의성어나 의태어성이 많다는 것들은 여러분 읽다 보면은 굉장히 흥겨운 그런 의성, 의태어가 많이 나타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장면의 극대화, 아마 여러분 학교 내신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요소일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춘향전에 얘기하자면은 어사 출두하는 장면 얼마나 통쾌합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사가 출두해서 다 잡아갔어요. 변사또를 벌 줬어요. 춘향이를 구해줘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사 출두하는 그 장면을요, 자꾸만 반복하고 이 장면을 점점 확대를 시킵니다. 자, 어떤 대꾸법도 사용하고 막 과장법도 사용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의성어, 의태어 사용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어떤 특정한 장면을 굉장히 열거하고 반복하고 대꾸하면서 이 장면을 늘리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자, 그런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난다는 거. 자, 이게 판소리 소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다른 소설들과 비교했을 때 유난히 유별나게 드러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서술자가 직접 개입을 합니다. 자, 물론 고전소설, 서술자의 개입 참 많아요. 모든 작품들 보면 서술자 개입 거의 하나 이상씩 나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고전소설 문제 풀다가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것은 하는 것 중에 서술자가 직접 개입해서 한번 설명을 해준다, 이런 답들을 봤을 겁니다. 자, 서술자의 개입이 많은 건 마찬가지지만 특히 판소리 소설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 창자가 이야기하던 게 소설로 굳어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판소리 창자가 마치 관객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서술자가 자기의 감정, 생각을 드러낸 경우가 유별나게 더 많다는 거죠. 자, 상황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서술자의 개입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 외에도요,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이 많다든가, 자, 혹은 이 6번과도 연결되는 내용이지만 판소리 사설의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든가, 자, 이런 것들도 우리 고전 소설 중 판소리 소설의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판소리 사설 문체라는 거는요, 마치 관객들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서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것들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의 작품을 직접 보면은 이 요소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리해준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문제 풀다 보면은 윗글의 특징이라든가 서술의 특징이라든가, 자, 어떤 표현상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이 내용들이 답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판소리 소설까지 선생님 일단 얘기를 했고요. 자, 마지막에 나온 우화소설은 이미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거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화소설 같은 경우 여러분 장기전 아까 조금 전에 봤습니다. 우화소설이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인간이 아닌 다른 대상을 가져옵니다. 동물일 수도 있고 식물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인간의 살을 쓴,
인간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아닌 인간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 그런 어떤 그 인물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 세계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우화 소설입니다. 자 그래서 반어법이라든가 비유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반어나 비유를 통해서 결국에 무엇을 한다? 이 사회에 대해서 인간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풍자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비판적인 성격, 풍자적인 성격 우화 소설의 중요한 특징 여러분 지금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우화 소설에는 민중들의 의식이 특히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양반 관료층을 비판하거나 아니면은 뭐 남성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거나 그건 서민층의 의식이 드러난다는 것도 역시 기억을 하고요. 자 토끼전, 뭐 까치전, 뭐 이 장기전, 뭐 서동지전 이런 것들이 우화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